존경하는 우남산학회 동지 여러분, 그리고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이 자리에 모이신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잠들어 계신 이곳 현충원 묘역에 모였습니다. 새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한 거인의 고독한 통찰과 결단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분이 계십니다.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 스테이츠맨이라고 그러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정치인은 대중의 박수 소리에 취해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지만 진정한 경세가인 정치가는 대중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진실을 설득합니다. 10년, 20년 뒤, 그리고 100년 뒤 국가의 생존을 위해 오늘의 비난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처럼 한나라를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이자 수천 년 동안 누구의 종이자 누구의 신민으로 살아온 한반도 거주민을 해방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지위를 가지게 하신 링컨과 같은 해방의 아버지셨습니다. 오늘 저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던 우남의 세 가지 예언적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0년 전인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 세계는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장폴 샤르트르, 대문호 버나드 쇼,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LSE라고 그러죠. 그걸 설립한 웹 부부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소련을 찬양하며 인류의 미래를 보았다고 열광했습니다. 레닌은 이 사람들을 갖다 가리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칭호를 갖다 붙여줬는가 하면요, 쓸모 있는 바보들, useful idiot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구에 이른바 지성이라는 자들이 솟고 있을 때 우리 우남 선생은 하와이에서 붓을 들어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그는 공산주의가 왜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단 5가지 이유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나누면 게으른 자가 늘고 생산이 멈출 것이다. 기업가를 없애면 지혜와 혁신이 사라질 것이다. 지식인을 숙청하면 사회는 우매해질 것이다.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소련에 의존하면 민족의 자주성을 잃고 배반당할 것이다.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서구의 모든 지성들이 이 소련에 솟고 있을 때 우남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을 갖다 해보시지 않았습니다. 몇 편의 글을 갖다 읽었고 공산주의라는 그 글을 갖다 통해서 특성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혹시 천재 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천재를 갖다 보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십니까? 저는 천재를 갖다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할 때 저는 경제학자지만 수리경제학이라는 것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 과목보다 저는 수학과 박사 과목을 갖다 더 많이 들었는데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키가 1m가 넘는 한 젊은 친구가 그 어려운 수학 강의를 갖다 들으면서 필기를 갖다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뻗어시 이렇게 누워가지고 선생 이야기를 갖다 듣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그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필즈상을 갖다 수상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과목에서 A 플러스를 갖다 맞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학부생이었어요. 학부생이 박사과정을 수업으로 들어서 필기 하나 하지 않고 그 수업에 A 플러스를 갖다 받는 그 천재를 갖다 봤습니다.
저는 우남이 바로 그런 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재들을 보면은 조그마한 그 단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것도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다면서 그 구조를 갖다 완전히 파악을 했다는 그런 게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우남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두 가지의 더 에피소드에도 우남의 이러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1990년대 공사건이 붕괴하면서 증명된 진리론, 우남이 이미 70년 전에 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이 쓸모있는 바보가 되어 공산주의를 찬양을 할 때 우남은 이미 그 괴물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런 예지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건국척이 그 거센 공산화의 파도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1941년 6월 출간된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 번역하면은 일본의 내막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극도로 끓이면서 평화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를 택했습니다. 이승만은 그런데 일본이 머지않아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일본의 야육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관료들은 그를 향해서 전쟁에 미친 늙은 망명객의 헛소리라고 냉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남의 예리한 눈은 일본 천안중심의 전체주의가 가진 침략성을 정확히 꿰뚫고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온 지 딱 6개월 만인 12월 일본의 전투기들이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미국 국토가 불바다가 되었을 때야 미국인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이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 버그는 미국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면서 극찬했습니다. 우남은 하루아침에 미래를 내다본 예언자로 추앙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외교적 협상을 벌이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끌어내는 그런 가장 큰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해방 직전 긴박했던 순간입니다. 1945년 2월 ял타 회담에서 강대국들이 일본을 빨리 굴복시키기 위해 소련을 대일 전선에 참여시키기로 비밀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때 루즈벨트가 당시 ял타 회담의 당사자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우남은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4월 달에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천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월 달에 심장마비인지 아니면 이 네스토리 와가지고 급사를 갖다 하시고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트루만 대통령하고 메가드 그 원수한테 전보를 여러 차례 보내서 간청을 했습니다. 소련을 절대 한반도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한국은 공산화의 노예가 될 것이며 이는 장차 미국과 자유세계 전체에 거대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갖다 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역시 지나친 반공주의자의 과대망상이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소련은 일본이 항복이 불과 일주일 전에 참전했고 그 공으로 북한 땅을 갖다 점령을 갖다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38선 분단과 민족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남의 경고가 받아들여졌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비록 강대국들의 무지로 그의 간청은 거절당했지만 이승만은 끝까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까지 가서 ял타 밀약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에 폭로를 해서 민족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
분투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갖다 개뚫어보고 민족의 생존을 위해 싸웠던 어떻게 보면은 당시 유일한 정치가였습니다. 이분한테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정치가 스테이트맨이라는 칭호를 붙일 단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운암상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운이 좋아 건국된 나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지식인이 솟고 강대국들이 오판할 때도 오직 진실을 꿰뚫어본 한 선구자의 천재적인 예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어한 말 대신 국민이 살기 위해 들어야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선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생존과 번영을 고민했던 진정한 정치가이자 경제가였습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의 통찰을 빌려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변종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국제정세는 100년 전처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묘역을 내려가는 우리 운암산악회 회원들부터 그분의 정신을 가슴에 새깁시다. 거짓에 속지 않는 눈, 시대의 흐름을 잇는 예지력,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며 건국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예우일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꿈꾸셨던 자유의 방벽,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더 굳건히 지켜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